번째 신의 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체 없이 오늘의 게스트분들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등장과 함께 비명을 질러준 분도 계시고요. 네. 오늘 이제 퇴장하실 때 객석에 계신 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퇴장로 꼭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차례로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는 걸로 문을 열어볼까요? 네, 김효정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검 연출한 김유정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미있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범 연출한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평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범에서 박혜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민 역할 맡은 권율입니다. 평일날 귀한 시간 내서 또 직접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많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설 배우님이 혜영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셔서 이제 이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친범은 좀 탄생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효정 감독님이 쓰던 시나리오와 이장천 감독님이 쓰던 시나리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한 작품으로 묘하게 공동의 뜻이 맞아서 지금의 인물들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고 그리고 어떤 이 맥에서 이 얘기가 하나가 될 수 있겠다고 결심하시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인물이 트리거가 됐을지 아니면 주제의식에서 모이게 됐을지 촉발된 지점을 각각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정찬 감독은 일단 11년 지기 친구고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인데 같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뭐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서로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각자 시나리오 나의 아이랑 손톱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연이라는 그 반사에서 성격장애 캐릭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찬 감독이 했던 혜영이가 있었고 근데 제 나의 그러니까 일부 앞쪽에 전환이 됐던 나의 아이는 사실 영은이 주인공이었고 소연 얘기보다는 영은의 시점으로 위주로 그다음에 영은의 과거 얘기가 더 많았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르성을 좀 더 띄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정찬 감독이랑 시나리오 보면서 이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서 얘기를 다시 한번 각색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때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캐릭터가 트리거긴 했는데 어쨌든 각자 시나리오에 이제 소연이가 혜영이가 되고 혜영이가 소연이가 됨으로써 좀 더 그 캐릭터를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좀 더 깊이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 구조가 되면 사실 그전에는 또 다른 구조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20년 전후의 얘기가 아니라 뭐 같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던 적도 있었고 네, 뭐 그런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좀 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민의 유리 배우님 그리고 혜영이자 소연의 설 배우님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이 외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미지가 잘 전복된 신선하고 성공적인 캐스팅이지만 또 과정상을 떠올려 보면 각각의 역할을 바꾸어 캐스팅했어도 충분히 상상이 되는 무언가들이 있거든요. 두 분 캐스팅하실 때 그 부분을 고심하신 적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대중들이 많이 아시는 이미지를 좀 상반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유리 씨는 이제 소녀시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이제 만나보면 굉장히 털털하고 시크하면서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다른 GV 하신 어떤 분은 이제 둔기 같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 그런 느낌처럼 약간 되게 그런 조금 보이시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그 느낌을 가져와서 민이랑 역할을 섞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제 설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단아하거나 항상 이런 뭐 약간 이제 탈북자 이런 역할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실제 만나면 굉장히 또 발랄해요. 귀엽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혜영 이 캐릭터랑 굉장히 잘 맞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캐스팅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작품도 이제 오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어떤 민 그리고 혜영이자 소연이 캐릭터 안에서도 영화 중후반까지 여러 가지 레이어드를 끌고 가면서 때로 관객을 오인시키기도 하고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의 이 두께감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감독님 두 분께도 어떻게 이 서스펜스 미스터리를 끌고 갔을지 서사적인 측면 여쭤보고 싶지만 그 전에 일단 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편의상 이 곽선영 배우님과 기소연 배우님 등장하는 구간 1부 두 분이 중심이 되는 파트를 2부라고 한다면 2부도 거의 중간까지도 객석에 계신 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미니 소연인가? 혹은 이설 배우님이 연기한 혜영이 소연인가? 조금씩 이제 단서가 흩뿌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분들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그 살짝의 레이어, 뉘앙스를 줄 것인가 오히려 연기하기 까다로운 구간은 후반보다 2부의 한 중반까지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까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들과 어떤 상의하셨는지 또 두 분은 각각 어느 정도로 이렇게 레이어를 줘보자 하셨는지 캐릭터 구축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저요? 언니? 아니 유리 언니 너무 하지가 없어. 유리가님만 귀엽다고 하시니까. 귀여워요. 예뻐요. 귀여워요. 네, 저희 이따가 객석 질문 시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질문 주십시오. 봤는데 궁금한 게 유리 언니를 컴퓨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감독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볼게요. 맞아.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캐릭터 구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생각이지만 이게 파주에서 왔어요. 몇 시간 전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오늘 왔어요 제가. 사실 그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직접 배우님 보시고 많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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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유리 배우님도 자리로 안내를 해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끝나고 제가 이따 볼게요. 이야기를 같이 차차 나눠볼까요? 천천히 시간 있으니까. 네.
진행해서 항상 아, 그거 끝나고 네. 따로 되면 집에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유리 배우님도 따뜻하게 안아주셨네요. 네. 진정 요즘 드시고 진정하시고 저희 대화 나누고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진정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리 배우님부터 이야기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민이라는 캐릭터 2부에서 소연일까 아닐까 또 굉장히 과묵한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이 침묵할수록 관객은 객석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캐릭터를 이 미스터리함을 얼마나 가져갈까 고민하셨던 부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략적으로는 최대한 미니 소연일까, 뭐 혜영이 소연일까를 관객분들께 계속 궁금증을 끌어가는 그 시점이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조금 가끔 어떤 씬에 있어서는 내가 소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었던 장면들이 줄곧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 촬영을 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디렉션을 받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연이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디렉션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저도 이제 소연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해석하고 분석하고서 연기하려고 줄곧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침범의 2부에는 2명의 소연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설 배우님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장르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캐릭터이자 배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간중간 보면 정말 해맑지만 약간 속내를 알 수 없는 웃음, 또 본격적으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연의 어둠을 툭 드러내는 웃음들이 있어요. 속을 알 수 없는 그 미소와 눈빛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 시나리오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적혀 있을지도 궁금하고 배우님이 뭔가 직접 더하신 디테일들도 어떤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네. 거의 대본에 있는 거에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감독님께 다 말씀드리고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마 영화에 표현된 조금 혜영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누구한테는 그게 좀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의 대부분 아이디어는 좀 설희 씨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원래 더 이제 완전 더 장르적인 요소가 아마 더 강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만의 혜영이를 만들고 싶어서 뭐를 제가 해볼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얘는 완전 사랑받고 싶은 미친 사람이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 당시에 거기에 그렇게 꽂혔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되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침범이 개봉하고 기자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GV도 많이 가지면서 사실 침범 찍고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혜영이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나온 혜영이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찍으면 아마 또 다른 혜영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저에겐 되게 소중합니다. 네. 이 침범 개봉하면서 받고 싶었던 사랑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많이 울어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2부에 2명의 소연이 있는 것만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두 분이 연기를 하시면서 물론 너무나 각자 다른 인생의 행로에 있는 인물입니다만 이 영화가 때로 두 사람이 마치 서로의 거울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모성과의 관계 맺음이라든지 이 여성들 간의 굴레 속에서 있는 모습이 때로는 정말 닮아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혹시 촬영장에서 이 두 캐릭터로서 혹은 두 명의 배우로서 서로에게서 좀 닮은 점을 발견하신 적이 있는지, 네, 혹은 두 캐릭터의 어떤 연결고리를 연기하시면서 느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배우로서요? 아니면은 배우로서일 인간으로서? 수도 있고 캐릭터로서의 연결고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는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자라온 환경이나 뭐 처해져 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공통점들이 있는 걸로 일부러 세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후반부에 혜영이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다다랐을 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면이 있었고 그냥 배우로서는 두 분 다 저희 영화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영화에 임했다는 거 정말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둘 다 몸을 사리지 않고 영화에 헌신해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공통점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둘이 성격이 많이 달라서 공통점 찾기 힘드네. 보통 이러면 웬만하면 공통점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찾으면 있을 거래. 몸을 사리지 않았다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 보자면 이 영화 후반부의 액션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원테이크였다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 액션씬 두고 좋았던 점은 아주 유려하게 안무의 합을 맞춘 그런 액션이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의 상황, 두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그 살들의 부딪힘, 어떤 삐걱거림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몸싸움이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액션을 쪼개는 게 더 어렵냐, 한 번에 하는 게 더 어렵냐 분분합니다만 두 분 실제로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쨌든 감독님께서 원테이크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건 현장에서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잘 맞았다는 증거기도 하잖아요. 그때 비하인드, 인상적인 점 좀 떠올려 주신다면요. 일단 네 그걸 의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액션 스쿨 가가지고 합을 여러 번 맞추면서 연습하기도 했지만 이게 너무나 정돈된 듯한 에너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숙지된 액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되게 감정 대 감정으로 부딪히는 어떤 살아있는 듯한 에너지의 그 크기가 좀 다행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저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날 것인 것 같은 감정과 몸의 움직임이 나오기란 사실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도 상대가 혹여나 다치진 않을까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피해를 끼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되게 크게 있었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행히도 비슷하고 또 에너지가 좀 비등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 찍으면서 이게 원테이크긴 하지만 뭐 리허설 할 때도
좀 걱정되는 것도 있었고 좀 두려움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카메라와 어떤 이렇게 한순간에 뿜어져 내는 그 에너지가 좀 다행히 좀 폭발적이어서 감독님도 마음에 들어 해주셨던 것 같고, 네, 저도 보는데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뭐랄까 민이 정말 살아온 인생의 역사도 그렇고 맨몸의 여자라면 이 혜영 소연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이 칼이라는 소품, 칼이라는 상징이 관객을 굉장히 두렵게 할 만큼 어떤 중요한 하나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이 물체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사실 이설 배우님이 사이코패스를 이전에도 연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전의 캐릭터가 나쁜 형사에서의 캐릭터가 지능형 사이코패스라면 이번 작품에서의 사이코패스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표출하는 인물이어서 거기서 오는 서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정말 어떤 칼을 든 액션들, 또 유리 배우님이랑 이 부대낄 때 액션들 소화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설 배우님. 저 그냥 마냥 재밌었어요. 정말 무서운 답변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재밌었고 현실에서도 제가 언니를 많이 좋아하고 혜영이가 미니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진짜 재밌었어요. 뭐 어떻게 뭐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신기하게 나 엄청 들었네. 나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엄청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친듯이 욕심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막 드글드글 하다가도 딱 언니랑 눈 보고 찍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런 거 다 있고 마냥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까 액션씬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 문득 생각이 난 게 이게 원래 원 테이크가 아니었어요. 테이크가 엄청 쪼개져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조금 부족하는데 그날 무조건 찍었어야 됐기 때문에 다들 약간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 두 분을 필두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전 스텝이 다 모여서 웅성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떨어져서 그걸 그냥 보고 있는데 그때 약간 뭉클했어요.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되게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영화 잘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를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만 잘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여정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 전반에 엄마와 딸 혹은 가족 또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끈끈한 이 굴레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일부에는 곽선영 배우님이 연기한 이 소연의 엄마가 있고 또 2부에는 신동미 배우님 존재감도 상당하고요. 또 무엇보다 민도 임신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혈연이든 비혈연이든 뭔가 삶을 침범해 오고 있는 그 끈끈한 관계의 눅진함 같은 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영화인데 이 반복되는 관계들 영화에 어떻게 녹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작 자체가 모성을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각색 과정에서 그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그 캐릭터들한테 어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시련이 누구한테 시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한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임신이라는 그다음에 자기 아이를 가진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숙제를 그 캐릭터한테 각자 부여를 하면 이 캐릭터에게 좀 더 레이어가 좀 입체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모성에 관해서는 저희는 뭐 어떤 답을 내리기보다는 그 모성에 대해서 좀 다양한 모성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봤을 때 어떤
다양한 모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정찬 감독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 이번 GV는 객석에서 질문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질문 주실지 또 수도 한번 미리 확인한 차 객석 질문 좀 일찍 받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몇 분 호명하고 이따가 배우님들 감독님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가운데쯤에서 가장 먼저 들어주셔서요. 일단 이쪽 마스크 쓰고 계신 분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 영화가 조금 이설 배우님을 다시 본 느낌이에요. 표정이 이 표정에서 이런 감정이 왜 느껴지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본 그 대사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았을 텐데 왜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대사를 듣고 정말 민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박혜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대사가 고통이 왜 나빠? 고통에서 진실된 모습이 보이는데 라는 그 대사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말로 상황이 민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자기에게도 사랑을 주었으면은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민희가 가만히 있었으면 전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을 거고 민희가 우리 예쁜 조카를 낳으면 최선을 다해 같이 양육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카 건드리면 그땐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혜영이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슈퍼 이모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네, 이번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맨 앞에 네, DVD 들고 계신 분께 네. 저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질문인데요. 그 감독님들이 각자 쓰신 시나리오를 이제 합치면서 혹시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뭐 원래는 있었는데 그걸 두 개를 합치면서 혹시 아쉽게 포기해야만 했던 뭐 그런 설정이나 그런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마지막에 그 엄마를 다시 만날 때 그 엄마가 따뜻하고 고요하다고 하니까는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이미지면은 그 반대를 얘기할 것 같은데 혜영 바로 소연은 바로 지옥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왜 그런 것 같은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유리 배우님하고 그 결말 이후에 설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시나리오 그 이제 합쳐지면서 각색하면서 많은 설정들이 좀 변하긴 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디테일한 것들까지 막 지금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었어가지고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좀 많이 변했던 거는 사실상 이제 2부에서는 민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민희는 사실 그 전에는 준섭이랑도 굉장히 사이좋은 관계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혜영의 심의불로 인해서 막 일상이 붕괴되는 그런 컨셉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웹툰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고 그랬던 설정이 좀 바뀐 게 있고 지옥은 그게 이제 처음 1부를 보시면은 소연이가 엄마랑 처음 대화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랑 나는 못 가겠네요 천국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계속 받아왔던 그 이야기,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근데 자기 스스로도 엄마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엔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옥이었던 거고, 그래서 혜영이나 엄마가 당연히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고 먼저 얘기를 꺼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은의 서사가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영은의 과거도 나오고 그 영은의 부모님과 있었던 관계도 나오고, 그러니까 영은이가 아이를 키우면서 왜 소연이 같은 아이를 낳았을까라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 과거로 넘어가서 영은의 서사가 좀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려지다 보니까 좀 시작부터 이제 거의 영은이 소연이가 상태가 안 좋은 그 상황에서부터 꽤 흐르고 나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지금 영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잘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습니다. 굳이 어떤 상상력을 보태보자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엔딩씬 이후를 배우분들이 진짜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지금 엔딩 이후에 에필로그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그 내용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사실 이제 민의 후일담이 나왔었거든요. 민이 이제 출산을 하고 현경과의 관계도 굉장히 회복을 해가지고 정말 엄마 딸처럼 지내고 있고 한 상황에서 혜영인지 누군지 모를 어떤 인물이 이제 그 민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엔딩이었는데 그 지금의 엔딩이 조금 더 관객들한테 뭐 약간 불친절할 수는 있어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더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에필로그는 좀 제약이 됐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지옥 안 가면 좀 앞으로 사는 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옥에 갔을 것 같고, 지옥에서 엄마도 지옥에 갔으려나? 지옥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았을 것 같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저기 계신 어머니, 저희. 여러분 사실 지금 박선영 배우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앞으로 모실까요? 네. 오셔서 방금 들은 질문을 객석에서 언니 박선영 배우님께도 질문 주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절찬리에 개봉 중인 아마 로비 일정을 마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배우님 그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아이고, 깜짝 놀라셨네. 안녕하세요. 저 친범에서 이영은 역할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래켜주려고 일정 끝나고 저 구석에 저기 영화 후반부부터 앉아 있었는데 얘는 몰랐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는 척하고 있는데 여기 먼저 알아채가지고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꽉! 하이. 아까 그거 혜영이가 뭐 엄마도 지옥에 갔을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디서든 뭐 지옥이 있건 천국이 있건 하늘에 있건 어디서든 일단 엄마는 만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만약에 지옥을 안 가고 지옥의 반대로 천국이라고 다들 얘기하니까 만약에 천국을 갔더라도 만약 혜영이가 지옥을 갔더라도 그 반대더라도 엄마는 소연이를 쫓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서운가? 왜냐면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감이나 아이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조금은 살아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좀 더 지켜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서리 배우 대답할 때 저도 동시에 좀 해봤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게 돼서 쑥스럽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연해서 박선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자면 일부에서 기소유 배우님의 소형과 촬영을 하신 이후에
2부에 이설 배우님을 만나신 거죠? 촬영 순서로 보자면? 사실 설 배우랑 마지막에 이렇게 돌을 띵 맞는 장면은 제 두 번째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촬영은 소유가 닭 잡을 때, 그 눈이 많이 온 날이 제 첫날이어서 와, 이렇게 예쁜 눈이 우리 영화를 도와주는구나. 이게 예상 밖의 엄청난 양의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고 두 번째 이제 만났었던 거라서 소연이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한 것보다는 조금 덜 쌓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설 배우가 이미 너무나 소연이가 커버린 이 혜영이었지만 어쨌든 커버린 소연으로 너무나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연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 강가에서. 네. 사실 영화의 리듬상 어떤 화해의 국면이나 소강 상태가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영화의 시점에 이 소연이 지옥은 엄마나 가라고 하고 정말 돌을 던지는 돌을 치는 그 컨셉이 이 영화가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우리 손아귀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어떤 타자, 사이코패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렬한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객석 질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뒤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후리스 입고 계신 분. 네. 저 그 이설 배우님이랑 유리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처음 만남일 때 이설 배우님이 맡은 역할이 창문 밖에서 바라보잖아요. 그거는 혹시 어디서 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 얘기해 주세요. 네. 뭔가 첫눈에 약간 반했다?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성의 해석이네요. 네. 요즘 각광받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니면 그냥 진짜 약간 사이코패스의 그냥 약간 장난치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겨냥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좀 양가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첫 장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어떤 호기심 어린 느낌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있었는데 더 컸던 거는 사실 그 장면에서 이제 미니가 지갑을 훔치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다라는 호기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그 행동을 그러면서 그게 단초가 돼서 뒤로 갈수록 이니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점점 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이상한 친구네, 나랑 비슷한 면이 있네, 이런 것들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 배우가 연기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그거 할 때 처음에는 여긴가? 여긴가 보네 하고 들어가는데 밑에서 뭔가 사부작 소리가 나니까 누가 있네? 사람이네? 물건을 훔치고 있잖아.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가 있긴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고 저는 온몸으로 미니를 사랑했어요. 하고 그걸 더 많이 표현하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원래는 막 도둑고양이 하고 나서도 막 목 끌어안고 막 이것도 다 촬영하면서 진짜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혜영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민을. 그리고 그때 지갑 훔칠 때도 제가 그 뜨거운 눈빛 받았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사실. 진짜 좀 닮아 있다라고 저도 촬영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민과 혜영이 정말 거위처럼 닮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전 질문이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해서 저는 그 해영을 되게 많이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냥 너 지옥이나 가라라는 그런 어떤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같이 들 것 같은데 그 안에 되게 측은하기도 하고 진짜 불쌍하다. 나와 같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같은 때로는 민도 혜영에게 정말 많은 마음을 열고 또 좀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나? 나도 그렇다면? 뭐 이런 생각까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어떤 둘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넓혀서 유리 배우님께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인물에게는 기억 상실이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트라우마이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모티프잖아요. 타인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결정지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굉장히 특이한 사람 하나가 인생에 툭 끼어든 말 그대로 이 영화의 제목처럼 침범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영화 속에서 민이 혜영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표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사실 남한테 뭐 쓸 여력이 많이 없이 살아왔었던 민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환경이나 뭔가 언뜻 나랑 비슷한 점들이 꽤나 있구나. 근데 사실 그런 지점이 조금 더 민에게는 혜영과 거리감을 두고 싶어 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나의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일보다도 더 나서서 해주는 어떤 혜영이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파괴적이었던 성격의 민에게 조금은 나와 좀 닮은 좀 마음이 좀 쓰이는 그치만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행동을 범삼는 이 친구가 자꾸만 신경 쓰이고 여러분 들으셨죠? 유자 배우님이 앞에서 사랑이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도 해볼직합니다. 네. 또 객석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뒤편에 까만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설 배우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혜영 역할 자체가 약간 일상생활에서 겪어보기 힘들고 환경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연기를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언니가 연영과 학생이네요. 아니 왠지 질문을 하실 때 전공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되실 겁니다. 그래도 대박이다. 혜영이가 좀 붕 뜬 캐릭터 혹은 너무 톡 튀어나온 캐릭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도드라진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얘는 그냥 캐릭터 자체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에 발 닿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더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 하는 생각 다 똑같은 거. 오늘 배고프니까 집에 가면 민희 언니한테 뭐 먹자고 하지? 민희 언니가 이번에도 거절하면은 그땐 또 뭐라고 접근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되게 평범한 생각? 되게 평범한데
이제 다른 점이라고 했을 때는 죄책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법 테두리를 벗어난 선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이 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캐릭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토대로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화이팅! 또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응원이네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게요. 이번에는 약간 보라색 가디건 입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저 박선영 배우님 오신 게 너무 반가웠던 게, 저 사실 앞에 내용을 보면서 그 영은 캐릭터에 되게 이입이 됐어요. 왜냐면 만약에 나도 아이를 낳았는데 저런 아이가 태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그 캐릭터가 막 화내고 이런 것도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되게 몰입이 됐었는데요. 근데 앞에 이제 관객 처음 질문 주신 관객분이 뭐 미니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캐릭터들이 잘 지냈을 것 같아서 좀 그 소연이라는 캐릭터도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저 아이를 대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치유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좀 단서를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배우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선영 배우님뿐만 아니라 이제 유리 배우님이나 이솔 배우님도 내가 그런 단란한 가족 같은 환경에 있었으면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감독님들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 소연이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자랐더라면 괜찮아졌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거죠? 맞나요? 네, 그리고 어쩌면 영은 같은 인물이 계속 곁에 있었더라면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영화 대본을 처음에 받고 느꼈던 부분은 영은과 소현이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은 방법이 많잖아요. 모르면 외국 가서 물어봐도 되고, 그렇죠? 요즘에는 방법이 많으니까 영은도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고, 아마 그때 당시에 혼자서 있었잖아요. 영은의 엄마는 종교의 힘으로 어떻게 되길 바랬고, 영은의 남편은 제 3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영은이 유일하게 뭔가 조금이라도 조금 긴장을 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소연의 상담의사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 사고가 수영장에 빠져서 뭐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는 사고가 있지 않았더라면, 뭐 완전한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영은이가 끌어안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방법을 알았더라면 영은이도 뭐 소연이가 지혜를 밀어버리는 상황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방법이, 알고 있는 방법이 그게 아마 최선이었을 거고, 아까 이설 배우가 미니가 나를 가만히 놔뒀더라면 난 아무 짓도 안 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절레절레 했거든요. 너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나는 내 상황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한 것 뿐인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대답이 맞고, 저는 엄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뒀으면 다른 길로라도 문제를 뭔가 일으켰을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 울타리가 없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누구 답변 듣고 싶으세요?
감독님? 서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내가 너무 말을 끌어놨나 충분히 봐. 답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아. 네, 이번에 앞으로 오겠습니다. 가운데에서 네 아까 계속 손 열심히 들어주셔서 안경 네 끼고 계신 분께 네. 아마도 마지막 객석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GV 너무 재밌게 들어서 오늘 또 왔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보니까 좀 엉뚱한 장면에 좀 꽂혔어요. 그 유리 배우님의 귀걸이가 왜 한쪽만 있는지 약간 좀 궁금하고.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각선영 배우님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닭을 잡았는데 네, 그게 너무 갑자기 마지막에 꽂혔어요. 네, 그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와, 그거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분장 스태프분들께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네, 워낙 불균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윈이. 그래서 해석하기로는 네, 이렇게 균형적인 뭔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귀걸이도 그렇고, 그러면 귀도 한쪽만 이렇게 그래서 피어싱을 해뒀고, 머리도 보면은 머리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염색한 머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방치해두고 길어가지고 그 염색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있는 것을 좀 연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그런 면에서 되게 불안정하고 분석한 미니는 네, 불균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의상도 그렇고 헤어,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그녀의 좀 러프한 삶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닭이요? 닭을 그래도 숨겨진 부분 장면이 있어요. 저희가 찍었는데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닭을 잘 잡는데 닭을 잘 먹죠. 소연이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제 소연이의 어떤 아픈 부분이랄까요? 그 병이 잘 보이는 부분이죠. 죄책감도 없고 뭐 죽여도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닭을. 그죠? 동물이라고 하기에는 식재료라고 생각하고 저희 사실 닭을 잡고 나서 잘 먹는 소연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영은을 같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안 먹어? 라고 했을 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엄마는 또 영은이를 걱정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빠졌지만 아주 소연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번 GV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닭을 잘 잡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닭을 왜 잡으려고 했냐고요? 소연을 위해 왜 닭 닭을 잡기를 잡냐고. 했을까? 예. 그게 아니죠. 더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영은이에게는. 소연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될 때 쓸 수밖에 없는 영은의 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방법이기도 하면서 닭을 잡고 나서 목욕했을 때 소연이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 정말 예뻐요. 얼굴이 발그레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은은 그렇지 않지만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억눌러둔 폭력성을 드디어 해소했을 때의 살아있음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손 들어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 듣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래도 끝인사 또 오늘 관객과 대화 나누신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효정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다음 GV들이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다음 GV 때 여기 여러 번 와주신 분들 또 계신 것 같은데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저는 일단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손님으로 같이 여러분과 있고 싶었는데 여기에 서서 발언권을 뺏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스케줄이 있었지만 여기로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정을 저쪽은 조금 미안하지만 너 마음이 여기끼리 비밀로 할게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 찍으신 거는 개인 저장하시고 어디 올리지 마시고 네, 거기가 싫다는 건 아니고 네, 친구이 여러분이 이렇게 아껴주시는 만큼 저희 배우들도 이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라서 궁금한 점 많으실 건데 또 따로 산타클로스에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 개인 계정으로 물어보셔도 감독님들한테 연락하셔도 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영 언니가 뜻밖의 찾아와줘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객석이 진짜 많이 차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오늘 와준 것 같고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진짜 안 울거든요. 저는 뭐 끝나면 와호 끝났다 이러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이상하게 침범하면서는 좀 많이 울컥울컥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소중한 영화인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침범이 또 굉장히 기분을 침잠시키잖아요. 이제 4월 2일 로비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우리 선영 언니의 정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언니가 초대해 주셔서 영화를 먼저 좀 보고 왔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극장에 매일매일 침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 분위기 이렇게 좋아요. 네, 언니 오늘 깜짝 게스트로 이렇게 객석에서부터 침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온 마음 다해가지고 우리 영화 잘 봐주시고 또 정성스러운 질문들 해주신 덕분에 네, 이렇게 좋은 추억과 좋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침범즈 끝까지 그 영화관에서 내려가는 그날까지 더불어 OTT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